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메일을 공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룸버그에서 온 메일인데요. As we do every 2 years on January 1st, 2023, we will be adjusting our prices for the blah blah blah. 네,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구독료 8.46% 올릴 거야 이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기본료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거래소별 시세비 이런 건 별도예요. 참고로 이 KRX 시세 있잖아요. 한국거래소 시세는 14가지가 있습니다. 다 합치면 한 $100 준대요. 저는 코리아 익스체인지 데리버티브스 그레이드 1, 그레이드 A죠. 요거만 56.2달러 내고 보고 있어요. 나머지는 한국 HTS를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해외 거래소 시세도 일부를 돈 내고 보고 있는데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 시세비만 한 $900 한 달에 그 정도 나가요. 물론 뭐 아테네 거래소나 뭐 콜롬비아 거래소 이런 건 신청 안 했죠.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신청해서 시세를 다 보고 싶다. 그러면 한 달에 시세비만 한 $3,000 넘어갈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일은 유튜브에서 온 메일인데요. 뭐 다른 거는 뭐 그냥 다 넘어가고 요거 볼게요. 네. 1090 days since you first upload. 영상 올린 지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오래 했네요. 네. 연말이다 보니까 시장에 힘이 없고 또 이슈도 막 자꾸 묻히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초조해지는 것 같아요. 어제 유난히 악플들이 많이 달렸어요. 이게 필터에 걸려서 자동 삭제되거나 검토 보관함에 들어가는 것을 빼고도 악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 올랐으니까 뭐 델반 디저스? 그리고 뭐 내일 CPI 발표에 시장이 급락했다. 그러면 델반 꿀? 아이고 참. 또 뭐 입금 받는 트레이더? 아이고. 계좌 공개? 아이고 참. 이 1000일 넘게 영상을 올리는 것 자체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란 증거예요. 은퇴한 트레이더로서 손익에 관계없이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은 이거는 느껴본 사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돈 벌려고 했으면 손익분기점이 안 맞아서 진작에 때려쳤어요. 손익분기점도 이거 3년 동안 안 맞아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지난주에 금요일에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은퇴한 트레이더들 몇집 모여서 젊은 친구들한테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또 대면한 일을 그런 잘 못하겠거든요. 근데 돈 한 푼 안 받으면서 굉장히 은퇴 후에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뭐 유튜브가 자동 필터 처리한 댓글들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뭐 다들 지쳐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자, 즐거운 소식을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오늘의 차트. 이거는 변동성 선물인데요. 변동성 선물은 어제 얼마 오르지 않았어요. 이게 YTD지만 이것을 뭐 3데이로 보면 어제 하루만 어땠냐라고 봤을 때 안 올랐어요. 그런데 변동성 지수는 엄청 올랐습니다. 그것도 한 3데이만 볼게요. 자, 오후장의 지수는 올랐는데 변동성 지수도 올랐죠? 이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돼서 변동성 지수가 변동성 선물 대비 선물이 변동성 지수 대비 강력한 백오데이션을 찍었는데요. 이것을 서두에 설명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따가 미국 세션 이야기할 때 다루고, 자, 월요일 우리 증시 흐름부터 리뷰 들어갈게요.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 후 처음 30분 동안은 이거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의 1포인트 왕복 달리기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308.5에서 307.5의 그 작은 박스를 오전 내내 보였다가 오후에 좀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또 눌려버렸죠. 이렇게 지루한 박스권 장세를 만들게 된다면 변동성이 꺾여야 되는데 CPI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변동성은 거의 죽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은 개장 1시간 만에 현물을 750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 선물 매도도 오전장에 2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누르려고 했어요. 실제로 오전장 선물 베이시스는 꽤나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의 평균 베이시스에 비해서 월요일 오전장 평균 베이시스는 0.5포인트가량 하락을 해서 움직이는데 그래도 프로그램에도 트리거를 건드릴 정도는 아니었어요. 양 옵션 미결제 약정은 골고루 증가를 했고 콜 클래스는 ATM에 가까운 쪽으로 미결이 증가했고 풋 클래스는 OTM 위주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폭등은 없는데 혹시라도 급락은 나올 수 있겠다. 하지만 급락이 나오면 받아내야지.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근데 옵션 시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풋옵션 외가격 매수 베팅을 봐라. 이거 보면 외국인들은 강력한 하방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요. 우선 외국인들이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내기대로 매수하는 투기 거래만을 하지 않는다는 것, 또 옵션 매수를 외가격을 했다 하더라도 그 풋옵션 매수했다 하더라도 현물과 함께 매수하든지 아니면 컨버전 차익 거래용으로 매수를 했다든지 또는 위클리 옵션과 함께 캘린더 스프레드 거래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가장 확실한 것은 국내 시장에서 만기 전주와 만기주에 금융투자 중심으로 옵션 발행하는 것을 30초 단위 또는 뭐 그 짧은 타임 프레임으로 관찰하는 건데 요거는 거의 확실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것 빼고는 다른 거는 그냥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외국인들도 털릴 때는 오지게 털린다. 이걸 잊으면 안 되고요. 여하튼 외국인들은 오전에 매도했던 현 선물을 오후 1시 이후에는 다 걷어냈는데요. 그러면서 양 옵션 미결만 늘린 채 화요일이 CPI를 기다린 하루였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날 자신이 계좌가 벌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오늘 같은 이런 따주기 장세에서는 거래를 할 게 별로 없었어요. 선물 거래량도 22만 계약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가장 낮은 거래량을 기록한 것은 17만 계약 후반이 되니까 뭐 이것보다 더 징그러운 그런 따주기 장세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 갈수록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 슬슬 적응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도 아주 좁은 진폭안에서 의미 없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뭐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보합선에서 끝났는데요. 증시 말고 채권 시장이 조금 의미가 있었죠. 별다른 이슈가 없는 가운데 유럽 장기채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미국 세션 들어서 올라왔던 채권이 다시 매도를 얻어맞으면서 윗꼬리를 달아버렸고 또 새벽 3시에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에 힘이 빠지면서 채권 시장은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PPI 보니까 CPI가 기대보다 크게 꺾이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 10년 국채 입찰 때의 증시 반응은 또 달랐습니다. 새벽 3시에 국채 입찰이 있었죠. 그때 나스닥 선물은 일시적으로 튀어오르기도 했어요. 여하튼 내일이 CPI 발표를 앞두고 채권 시장도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통화시장에서도 시장이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지난주에 강하게 달렸던 이 오지달러 같은 상품 통화들이 오늘도 눌렸고요. 또 구리도 톤당 8,500달러 지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시아 세션에서 중화권 증시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을 반영한 것을 보고 있는데 근데 또 기름 시장은 또 다르게 움직였어요. 기름은 유럽 세션에서 다시 눌린 듯 했으나 텍사스 기름 기준으로 70달러 초반에서 계속 버텼고요. 이어서 미국 본장 들어서 73.99달러까지 폭등한 등 의미 있는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뉴스플로로는 또 키스톤 송유관 관련해서 이거 재가동 일정이 안 정해졌다 이러면서 공급 우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이슈는 지난주 목요일에 처음 나왔죠. 그래서 유럽 세션에서 급락이 나왔던 것을 금요일까지 밀어버리는 재료를 썼는데 이번에는 이 송유관 셧다운된 것을 반대로 당기는 재료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재료를 갖고 방향성을 달리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본질은 70달러 이하에서는 당장 매도를 칠 생각이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70달러 선 부근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와서 나중에 그게 SPR 매입 이슈라 돌게 된다. 그러면 숏 커버를 굉장히 세게 해야죠. 그래서 숏을 치는 입장에서도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70달러 선에서 바닥을 확인했다. 이 정도로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럽 시장은 조용했고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시장 참여자들은 오늘 재미있는 현상을 보셨을 텐데요. 저는 이게 맞나? 이 블룸버그 단말기 시세 오류인가? 아니면 이 CBOE에서 시세를 잘못 내려준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드문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변동성 지수와 변동성 선물이 하루 만에 2포인트 가까운 백오데이션으로 마감을 한 것인데 보통 이 변동성 매매를 한다고 하면 변동성 지수를 못 사요. 변동성 지수의 선물인 빅스 선물 거래를 하게 되죠. 근데 어제는 변동성 지수인 빅스 인덱스만 폭등하고 변동성 지수의 선물인 빅스 퓨처스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백오데이션이 나오는 게 아주 드문이긴 한데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도 백오데이션이 나왔다. 요건 또 더 특이한 거죠. 보통 이제 백오데이션이 나오는 거는 지수가 급락을 하거나 급락을 그러니까 파이널 그 클라이막스가 나오기 전에 이제 백오데이션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수가 상승할 때 오후에 미국장 많이 올랐잖아요. 요때도 변동성이 끝까지 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화요일이 CPI 발표에 시장이 대폭등을 하든지 아니면 대폭락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옵션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관련해서 이 옵티버라는 마켓 메이커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번 CPI 발표에 대해서 5%가 넘는 시장 반응이 나올 수 있다. 뭐 이걸 옵션 시장에서 프라이싱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옵티버라는 회사가 옛날에 우리 경쟁사였어요. 그 한국거래소 부산 전산센터에 텐지 장비를 넣는데 이 몇 번째 렉에 넣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어서 그걸로 좀 고민을 했었던 뭐 서로 신경전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벌써 10년 전이네요. 그 텐지 랜카드 하나에 3,000달러 하던 시절이었는데 또 라떼는 말이야 소리네. 자, 여하튼 이러한 현상을 해석해보면 옵션 시장 자체는 과열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이번 주 내내 지속되기는 어렵다라고 프라이싱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기 다음 주가 만기인 빅스 선물은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힌트 하나 더 얻는다면 2023년 1월물 빅스 선물은 25포인트를 넘기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주 내내 수렴 중이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 이벤트를 연속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러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물려도 롱이지 숏은 아니다. 다만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추세 상승이 이어질까? 이건 또 별개의 문제긴 한데 그래도 이번 주 이벤트만 다 이겨낸다면 시장은 점진적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개별 종목 이야기를 하면 테슬라가 마이너스 6% 빠졌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지난주 후반에 테슬라를 받쳤던 속에서 매도를 하면서 그 대신에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걸 땡겨 올리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봐요. 근데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정리한 거지 뭐 시장을 나쁘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은 시장을 받치면서 지수가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지수 흐름도 사실상 오버액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PPI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라 장마감 1시간 남겨놓고 한 주에 롱으로 들어왔던 애들이 스탑로스를 치면서 시장이 밀렸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오늘은 유럽 증시가 나쁘지 않아서 나름 갭 상승 출발했던 미국 지수 선물이 초반에 테슬라가 빠지니까 다시 나스닥 기준으로 11,550선을 깨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수가 바닥을 치니까 장마감 1시간 남겨놓고는 숏들이 스탑을 치면서 11,700선까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내린 것이나 오늘 오른 것이나 이 수급 이슈인 것이지 뭐 PPI 때문에 내렸다거나 아니면 오늘 무슨 이슈가 있어서 올랐다? 이런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소한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개별 종목을 더 보면 CME 주식이 다시 180달러 안착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금융주들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좋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인데 파페치가 또 빠져갖고 4.4달러에 매수가 체결돼 버렸네요. 어차피 4달러대에서는 분할 매수하기로 했는데 정말 이 가격에 와버렸네요. 올해는 뭘 기대하긴 그렇고 뭐 내년에 기대해야죠.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재차 상승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는 하방 엣지에 대한 요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월물 초라 옵션 매도를 크게 늘릴 생각은 없는데요. 여하튼 기본 방향성은 최소 오전에는 상승, 오후에는 눌림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오후에 눌림 나온다고 해서 숏을 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눌림이 나오면 얻어맞을 각오를 할 것이고 이번 주에 다시 종합주가지수 2400 이상을 트라이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 세션에서 설명했듯이 옵션 가격에서 추출해낸 이 변동성 지수만 상승했지 다음 주 만기가 돌아오는 12월물 변동성 선물은 오르지 못했고 내년 1월물 변동성 선물 또한 오르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번 주의 슈퍼이크 이벤트들은 이번 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숏보다는 롱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도 본장 개장 전에 발표된 지표이기 때문에 본장 전에는 따로 손대지 않고 기존의 나스닥 선물 롱 같은 거 그냥 계속 들고 있을 거고요. 본장에서 추가 매매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방향은 롱이죠. 그리고 기름 매수분은 이제 평가 이익 단계로 들어와 있어서 따로 손대지 않고 트레이딩 바이 관점으로
밀리면 롱, 올라오면 조금 더 줄이는 기본적으로 롱 포지션을 끌고 간다. 이렇게 트레이딩 바이 관점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